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연휴 8.15 광복절 연휴 잘 집에서 좀 쉬고 계시죠? 내일 시장을 좀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부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서 시청하시고 계신 걸로 현재 생각을 좀 하렵니다. 자, 오늘 제가 특집으로 꾸민 부분들, 8.15 특집으로 꾸민 부분들은 제가 급등주 대박쇼가 6월 19일 첫 방송을 들고 나서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주로 또는 자주 강조를 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익률 탑10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 오늘 2시간 50분 정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10 종목의 어떤 흐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종목이 골랐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이유 분석도 중요하고요. 또 차트의 현 시점에서 또 새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어떤 테마의 섹터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종목이 약간 현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산지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탑10 얼마만큼의 어떤 고수익을 올렸는지 하나씩 10위부터 한번 공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주성엔지니어링 6월 21일 날 제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최고점 기준으로 41.6%가 나와주고 있죠. 왼쪽에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주성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했던 화면입니다. 화면이고요. 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반도체용 또는 디스플레이용 ALD 장비 또는 태양광 장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이제 전공정 쪽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방막 증착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증착 과정에서 미세한 어떤 그 증착 부분들을 보통 이제 원자층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위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를 도포하고 하나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증착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제시를 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두 번째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도 있지만은 태양광 쪽 상용화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이 텐덤 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셀 위에다가 코팅을 하게 되죠. 현재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투명 필름을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은 단파장, 장파장 흡수를 통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증착을 한다든가 투명 필름에 대한 무슨 코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 증착으로 워낙 도 같은 기업이 바로 이제 그 전공정 장비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진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자, 지금 차트를 왼쪽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6월 21일 날 노란색 쳐진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언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이제 튀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이 상태에서 이야기했다가 현재 상승하다 다시 한번 밀렸지만은 한번 크게 슈팅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다시 한번 현재
가격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이제 태양광 쪽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할 때는 21선이 회복이 된 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여기서 지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61선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수렴령 뒤에 나중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전체 이제 수익률이 41.6%, 보통 시세 부분들이 적으면 38%, 그 다음에 많으면은 50%에서 보통 한번 크게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흔들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1선이 회복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9일을 공개하겠습니다. 9일은 DNF입니다. 6월 27일 날 제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52.05%입니다. DNF를 그때 당시에 금메달 종목으로 공개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 6월 27일 날 공개를 했고, DNF를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이제 기업의 내용에서도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기억이 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F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방막 재료의 이제 절연체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하이케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디램에서는 커패시터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커패시터를 주변을 감싸는 하이케이 물질, 절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절연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 DNF에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DNF의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첨단화 공정으로 갈수록 현재 GA의 공정이 대세로 현재 접어들고 있죠.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GA 공정으로 갈수록 현재 첨단화 공정이 되고 있는데, GA 공정에서 필요한 하이케이 물질, 노란색이죠. 노란색의 하이케이 물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뭐 FST나 SNS텍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 중에서 DNF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이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보세요. 6월 27일 날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전체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6월 27일 그때 이야기를 제가 이때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바닥에서 3개월 동안 상승과 조정 이런 숨구르기죠. 탄생파동 3개월이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 탄생파동 보이다가 이런 최근 급락에 대한 현재 절반을 회복하는 어떤 순간 시세가 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DNF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는 DNF 부분들이 현재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이걸 인수하니 삼성전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닥에서 2달 정도 시세가 보였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보면은 DNF가 50%의 바닥 출발선이죠. 50%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흔들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습니다. 향후 그림은 이렇게 삼각수렴령, 큰 삼각수렴령을 보이다가 또 어느 순간 하반기나 또 연말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고 박스권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새로운 매수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21선, 61선 사이에 갇히면은 뭐 한 달, 뭐 두 달 동안 행보할 수 있기 때문에 21선이 회복이 되는 종가상으로 회복이 된 점, 이 점 체크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DNF가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에서 성공을 좀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8위는 자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6월 21일 날 현재 제시를 했고 수익률이 54.20%, 5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쪽 왼쪽에 화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 화면입니다. 차트 화면이기 때문에 6월 20일 날 차트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여기서 현재 덕산 하이메탈을 제가 이제 골랐던 부분들은 현재 반도체주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첨단 공정에 대해서만 현재 압축을 좀 했던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 부분들이 덕산 하이메탈이 현재 최근 왼쪽에 그 오른쪽 세 번째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플립칩 패키징 방식, 다시 말해서 패키징 기판하고 기판하고 칩을 연결한 구조가 현재 셜더볼, 이게 볼 형태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서로 작용이 되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FC BGA 방식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셜더볼이 반도체와 칩의 어떤 기판을 연결하는 현재 반도체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는 어떤 방법 중에 대세로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패키징 재료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죠. 그래서 각종 숄더볼, 그다음에 필요한 숄더볼을 붙일 수 있는 페이스트, 이런 마이크로 숄더볼 이런 부분까지 토탈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숄더볼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본 부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 업체는 NK전자나 피닉스 소재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은 덕산 하이메탈이 나름대로는 수직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쪽에 현재 첨단 어떤 그 반도체 쪽에서는 나름대로는 탑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했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덕산 하이메탈을 그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높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자 그 여기서 이 박스권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이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을 했을 때 이때 제가 이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음봉이 때. 그때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했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에서 매수가의 또 온 가격까지 왔던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시세가 낮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보통 상승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고 온바닥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부분들이 하반기 특히 내년 올해 4분기 쪽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지금의 어떤 반도체 부분들은 현재 AI 반도체 위주로 이제 굉장히 공급 물량이 딸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게 이제 전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5% 이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90% 이상은 여전히 현재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어떤 재고가 많이 쌓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탈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에 달려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현재
연말에 내년 초에는 반도체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고 다시 한번 정배열을 타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나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횡보 추세로 생각이 되고 일단 10,000원까지는 상단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미리서 61선까지 미리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있다가 이거 61선 밀릴 수 있다. 좀 약간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는 미리서 빠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새로 이제 진입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달에 반도체 부분들이 이슈화 됐을 때 왜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골랐느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DNF도 굴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첨단 공정은 아니지만은 전공정 부분이죠. 그래서 미사될수록 또는 반도체 첨단화 현재 고단화될수록 전공 이 반복 공정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새로운 공정에서 이제 DNF 그다음에 새로운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 덕산 하이메탈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익률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7위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7위는 포스코 스텔리온 7월 19일 날 이제 제시를 했고 수익률이 58.32%가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스텔리온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현재 7월 19일이니까 한 달도 되지 않죠. 그때 포스코 그룹주가 좀 급등을 하려는 그 조짐이 나와줬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스코 스텔리온이 전기차 어떤 부품 모터형 쪽으로도 진출을 하죠. 원래는 표면 처리 어떤 강판 제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기차 부품용으로 모멘텀이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동 모터용으로 무방향성 전기 강판 쪽으로 이렇게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 또 포스코 스텔리온이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 있죠. 그 다음에 차량 경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 중에서 현재 합금 재료나 몇 쪽으로도 현재 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스텔리온을 단순히 철강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언급을 좀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언급을 했을 때가 이제 포스코 스텔리온이 급등했을 때 눌림목을 받았을 때입니다. 눌림목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 이 슈팅한 시점, 슈팅하는 시점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시를 했고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60%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출발하기 이제 저점이 약 그 5만 원대가 좀 되죠. 근데 5만 원대가 됐는데 여기까지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00%가 됐기 때문에 여기 마디 때문에 한번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관망세가 좀 필요해 보이고 21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스텔리온을 제시를 좀 합니다. 자, 포스코 스텔리온은 7위 종목인데 6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망의 6위 종목은 이제 가온칩스입니다. 7월 4일 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지금 고점의 수익률이 59.94%입니다. 94%인데 가온칩스 부분들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제 특화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죠.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팹리스 기업을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팹리스 기업이 완벽하게 파운드리 업체에서 칩을 제작하기까지의 전 과정들을 대신 대행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가온칩스가 가지고 있는 설계 자산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온칩스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LX 세미콘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텔레피스 그다음에 넥스트 칩 현재 그다음에 아나페스 등 이런 쟁쟁한 업체들이 대부분의 이 업체 주요 현재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가온칩스가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텔레피스하고 또 넥스트 칩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상용화 계속이 될수록 IP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도 물론 이제 텔레칩스도 수수료를 취하고 가온칩스도 이제 수수료를 이중으로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요거를 좀 봐야겠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락이죠. 급락이 됐고 또 급락이 됐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절반이 반등이 주어지고 반등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절반을 회복하는 시점, 확실히 회복하는 시점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예비 신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에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때 제시를 좀 했죠. 7월 4일 날 그런 부분에 좀 해당되고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떴을 때 그럼 차량용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다 하면서 가온칩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20일, 60일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보이다가 보통 21일서가 60일 수렴이 되다가 다시 한번 정비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파도를 타고 60일 선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재공략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21선을 회복하면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회복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정고점을 뚫을 때는 바로 뚫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박스권을 보이다가 뭐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고점에서는 반드시 마디매매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온칩스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현재 맛보기였었고요. 5위부터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월 18일 날 제시를 했고 64%의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시세가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시세였던 거고요. 현재 왼쪽 화면에 보신 부분들은 그때 당시 화면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대장주로 제가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몇 개의 로봇 관련주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장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최상위 어떤 그 포식자 다시 말해서 상용화가 가장 더딘 분야지만은 최상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CEO 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이버 트럭 다음에 상용화가 할 부분들이 바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삼성전자에서도 발빠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그 기술을 좀 인정받았고 또 사적 이적 보행 또 사족 보행 이런 부분들이 최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7월 18일 날 제시를 했던 거죠. 7월 18일 날 그때는 전에 이제 의미의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약 80일 정도 좀 쉬어졌죠.
80일 정도 이제 쉬어줬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4개월을 쉬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마디가 약 4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박스권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움직여졌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있는데 지금 조정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21선까지 조정이 오면은 그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 그다음에 틸로보틱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누페스 종목이 약간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 이슈적인 종목군들을 현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4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종목은 STX입니다. 6월 26일 날 무려 수익률이 91.89% 갑자기 이렇게 레벨업 되죠. 자, STX가 그때 당시에 자 91점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을 때 자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한참 탄력을 받았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밸류 체인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가장 버금가는 기업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제가 STX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가 물론 흑연에 대한 수직계라 이런 것들 빼고 제가 가장 중요한 그 니켈이죠. 니켈에 대한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다음 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니켈 여러 어떤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니켈뿐만 아니라 흑연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한 부분들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드는 영정 리튬과의 합작 회사를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 태백시하고 현재 제휴를 좀 해서 현재 히토류 금속 가공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효과로 STS가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굉장히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 상황입니다. 눌림목 음봉의 상황이 되죠. 근데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약간 분석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흐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 조정을 보이면 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절반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눌림목 보이고 다시 갔을 때 물론 이거는 2중 눌림목에 갈 수도 있고 3중 눌림목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절반이 회복이 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갔을 때가 진짜로 갈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눌림목에서 바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 있게 약간 움직여 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 시세 부분들이 낮고요. 그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가고 최근에도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다른 포스코 그룹주는 조금 힘든 어떤 흐름들이 실행이 되고 있지만은 SX는 유일하게 잘 버텨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결국은 크게 시세를 안 냈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벌써 90%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점 그렇게 많이 올라서도 시총이 지금 5천억밖에 되진 않습니다. 더 갈 여지, 시총 1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격이 조금 더 며칠 더 진행이 되면은 21선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신규로 접근할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포스코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SX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소개된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많은 종목군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망의 자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3위는 하나기술입니다. 6월 22일 날 방송 첫 방송 이후로 2, 3일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제시를 했던 것이 하나기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그러면서 뒤늦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에서 한번 보자 이야기를 했고, 왼쪽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석을 했던 화면입니다. 자,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이제 전타입, 2차 전지의 이제 이 공정이 물론 반도체 공정보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간단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간단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공정마다 또 그 공정마다 현재 관련된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이 많은데, 장비 업체 수십 군데 하는 것보다 이 하나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하나기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기술은 전타입 전공정의 통키를 받아서 모든 장비를 공급을 좀 할 수 있죠. 물론 직접 만든 것도 있고, 현재 같이 이제 현재 제휴를 하는 업체하고 같이 이제 공동 납품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어떻든 간에 전공정 전타입을 커버링이 좀 되고 있죠. 하나기술이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기술이 차세대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반고체 전지나 아니면은 리튬 전지 이쪽 관련된 생산 장비 라인도 수주를 좀 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만 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기술이 굉장히 크게 됐고, 또 중국 업체하고 1차 계약 맺고 2차 계약이 조만간 있는데, 그게 이제 조단위라는 설들이 파다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어떤 큰 수주가 건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을 때 그때 화면을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 당시에 했느냐 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고점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가격 조정 보였죠. 그다음에 한 달 전 기간 조정 보였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TO 오르는 그 시점에서 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올라줬고요. 쌍봉을 찍고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하나기술이 거의 이제 100% 가까이 되죠. 근데 여기 저 출발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100%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익 실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현재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40일 정도의 이제 지선이 확고해 보이고, 21선이 올라타는 시점 또는 기간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0일 정도가 되면은 오 정도의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과 숨구르기 뒤에 그 슈팅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약간 출렁거리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21선이 회복이 된 여부, 탄력성 있게 약간 움직여주다가 장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는 다시 한번 슈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기술도 재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위 종목, 자,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7월 3일 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수익률이 무려 109.5%, 100%가 넘어간 종목이죠. 요거는 금메달 종목인데, 특히 제가 비공개 종목으로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 종목은 이름인트가 북극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시를 했던 종목이죠.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은 제가 오전 다른 방송에서 제가 상반기 때도 언급을 했고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하반기 때도 똑같이 공략을 했고 특히 자 노란톡에서는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언급을 좀 했던 AI주의 대장주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은 오피스 웹이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오피스를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글로벌 회원 수가 1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OTT 서비스나 현재 커머스 쪽이나 메타버스 쪽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문서가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서에 대한 메타버스 문서에 대한 NFT화 시켜서 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겠죠. 근데 최근에 AI 쪽하고 결합이 되면서 AI 라이팅, AI 이미지 생성, 그다음에 AI 템플릿 이런 것들이 좀 합니다. 보통 요새 말하는 생성형 AI는 뭐냐면은 뭘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글을 생성하든 그림을 생성하든 아니면은 동영상을 생성하든 생성형 AI면은 뭐 문자든 뭐든 뭘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생성형 AI 쪽의 흐름인데 요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글을 간단하게 쓰고 요거를 좀 멋있게 풍부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해도 알아서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오타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봐 하면은 다 수정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배경 이미지를 현재 어떤 이미지를 아주 키워드를 몇 개 넣죠. 이런 조건에 맞는 이미지 화면을 꾸며보라면은 당연히 꾸며주는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나왔는 챗GPT나 클로바 X,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현재 엔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요거를 함께 B2C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망의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노란톡에서 대단히 큰 수익을 보는 100% 수익을 보는 1위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도를 하고 나서 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노란톡에서는 5월 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5월 초부터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슈팅이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를 보시면은 40일 주기이고 21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조금 더 빠졌다가 21선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21선이 이제 빠지면은 뭐 신규는 접근해도 되는데 바닥에서 1차전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후발주로 현재 AI 종목을 좀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1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6월 20일 날 이야기를 했고요. 무려 수익률이 154% 최고의 1위 종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했을 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 언급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형제보다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최고의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모의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에너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미얀마의 가스, 그 다음에 호주의 이제 세넥스 어떤 그 에너지 사업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대한 어떤 그 에너지 인프라 쪽도 구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 어떤 2차 전지 밸류체인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것도 무시를 못한 거다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일찍 제시를 했습니다. 6월 20일 날 제시를 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관착을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스코 바람이 불어서 이제 슈팅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면서 이야기했고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박의 1순위 종목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이 종목군 중에서 2차 합류 종목이 대부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가 나와줄 수 있는데 후발적으로 새롭게 접근한 종목군들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올라온 거 있지만은 이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섹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공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그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2달 만에 이제 기록을 했던 현재 기념비적인 수익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기존 추천주도 계속 가는 거 있고 신규로 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수익률이 나와줄 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차트에도 답이 있지만은 이 회사 종목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요거를 사전에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가다 보면은 차트가 망가져도 회복이 되고 또 차트가 숭고르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기업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동반이 돼야겠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분석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라는 거고 가치 투자라는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자 급등주 대박쇼 수익률 탑 10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명예전당은 딱 2개 올라왔지만 90%짜리가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날 걸 좀 생각이 좀 되고요. 2차 전지 장비 쪽, 그다음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바이오 쪽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특집 때는 명예정당만 100% 이상만 가지고 또 수익률 탑 10을 꾸밀 수 있는 날이 좀 곧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IMF 사태 이후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IMF 사태 이후로 40개월 탄생 파동 만에 본격 상승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주저앉았다가 시세가 났지만은 40개월 주기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그 단기적인 가장 짧은 경제 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현재 그 키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코스피 월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봉에서도 40개월 주기 부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죠. 40개월 주기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왜 바로 40개월이면은 왜 바로 가지 못하느냐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부터 지금 1년째 상승 아닌 상승장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죠. 분명히 상승장인데 상승장이 아닌 것 같아. 계속 물리고 몇 달 고생하지만은 결국은 저점이 높아지지만은 여기서 1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난 2년째 확실하게 방향성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게 9월달 수출에 대한 경기 호조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9월 달에 판가름이 나면은 큰 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12개월이 얼마만큼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나중에 나올 건데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뭐냐면은 과거 6개월 동안에 바닥을 다지는 탄생 파동입니다. N자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N자형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주 미약하게 60기를 나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빠르면 8월 15일이 전후고 늦으면 8월 말 정도에 슈팅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줄 수 있는데 바닥을 친 뒤 지금은 딱 1년째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1년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바닥을 다지고 1년째 1년 있다가 매집 과정에서 슈팅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도 그렇고 코스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슈팅이 일어났고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왜곡이 됐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왜곡이 됐지만은 1년간의 매집 과정에서 다른 어떤 2차 전지가 아닌 종목은 거의 바닥에서 다시 원바닥까지 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슈팅 과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또 저항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저항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항을 보시면은 저항과 저항을 연결해 보면은 이선입니다. 이선. 이선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넘어서 무너진 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은 정고점을 넘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아래에 노란벽에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빠르면은 8월 15일, 늦으면은 8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9월에 대한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집 방송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현재 또 매일 열리는 12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